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하고 있으면은 한두 번씩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을신문 금천인에서 일하고 있는 심성보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저희 시흥 이동 금화로와 탑볼로에서 반복되는 사고 때문에 저희 주민들끼리 대책을 좀 머리 맞대서 마련해보자 하고 만든 자리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정치 살롱이라고 저희 지방선거 때마다 2018년 때부터 매번 해오던 시민공론장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올해도 6월달에 한가하게 진행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좀 상시로 전환해서 매달 주민들이 공론장을 열어서 주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슈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이번 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슈 살롱이 저희 아무런 지원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음료나 다과가 없는 점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참석해주신 내빈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천구 이제 시흥동 서울시 의원인 박희정 시의원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왕준 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승효 현 시흥이동 주민자치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이시훈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정책팀 장기환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금천경찰서에서 장준구 방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흥 235동에 이제 두 분 유지영 의원님, 우상원 의원님도 참석하실 계획이신 조금 늦으신다고 하시니까 네, 오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식순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성훈 기자님이 저희 지금 이번 사고에 대해서 조금 현황을 좀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사고 피해자 유가족분이 오셨는데 그 증언 한번 들어보는 시간. 유가족. 네, 사고 피해자 가족분이 증언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발제가 저희가 이제 마은중 위원장님 발제하시고 상가 대표로 공인중개사 하고 계시는 김행수님이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대표로 주민자치위원 활동하고 계신 추일호 위원님 발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일여고 행정실장 방태열 실장님 발제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중학교 박정미 학부모님께서 또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자리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리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기자님 발제하시고 시흥 235동의 유지영 부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희정 시의원님 발제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중간중간 발제가 끝나고 바로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미리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성호 기자님이 먼저 현황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신문 금천인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성호입니다. 저희 신문이 창간된 지 15주년 됐습니다. 모르셨죠? 네, 많이 모릅니다. 참 할 때마다 열심히 다시 하는데 좀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신문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들 몇 개를 접합니다. 이럴 때 사실 신문사 입장에서는 뭐 이거 꼭 해결하기보다는 밥 먹으면서 아니면 술 먹으면서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때 발제 저도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출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화로와 탑볼로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대표적인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제 사건 일지를 제가 파악한 대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따가 좀 발표할 건데 일단 신문사 입장에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시흥 이동 같은 경우는 마은현 회장님께서 지난주 010 버스 때문에 열심히 대구도 하시고 행진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 금화로의 문제인데 일단 2000년부터 2026년 그 전에는 여기가 95년에 분구했잖아요. 그리고 격산 아파트가 최종 입주가 다 완수된 것이 몇 년이죠? 2002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그 전에는 그룹으로 전이되는지 아니면 도로가 격산 아파트가 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0일 파악갱 사건, 그러니까 이제 큰 거, 자잘한 것들은 이제 거의 취업도 안 되지만 큰 것들이 11건이고요. 4명이 좀 돌아가신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오, 쑥쑥 지나가네. 네, 왜 쑥쑥 지나가지? 네. 이거 안 되나요? 네, 보진다면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게 결심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가 1월 달에 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7월 6일 날 이번 주 초에 지금 벽산 지금 매번 사고 나는 곳 한 명 돌아가신 곳 작년에 거기에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것도 4시 반 정도 애들 딱 학교할 때. 그래서 야 그러면 주변에서 왜 이걸 못 막냐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정치살롱 희소속에서 이슈살롱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건입니다.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동일 중학교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5톤 트럭입니다. 5톤 트럭이고 이제 이게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에 그 폐지 이 차입니다. 이 차가 내려가다가 갔다가 이제 가고 브레이크 파열 이 상황이 되고 당연히 크게 다친 분은 없는데 이 지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이 항상 반복되는 사고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1월 30일 탑골로입니다. 그 말은 탑골로 벽산 3단지 쪽에 이게 그 레미콘 이게 지금 밑에가 쏟아진 레미콘이에요. 레미콘이 쏟아졌고 여기에 깔려서 제가 일단 발표했습니다. 내부 세 분이 산책 중에 세 분이 다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다리를 절단하셨습니다. 그 60년생이시고 되게 좀 나름 한참 저기 하시는 분인데 오늘 그 피해자 가지고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고 사고가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가에 좀 답답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실 건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벽산 아파트의 전기 공급이 아마 좀 하루 정도 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만 2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년 11월 29일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운전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지점입니다. 아까 똑같은 지점에서 4.5톤 냉동탄두가 갖다 때려 박았고요. 또 물론 브레이크하고 이게 튕겨져 나가서 여기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세대도 파손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 9월 27일 여기 미니 덤프입니다. 그 3.5톤인가요? 이게 모래를 가득 실었고 이게 전복했다가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래가 다 이게 되고 이때가 추석 연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양 길이 다 봉쇄, 폐쇄되는 그런 상황이 기억나시죠? 그런 상황이 27일 2023년에 있었고 2021년 이게 인적 피해는 제일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피고 여기가 아까 충돌 지점이 요쯤일 겁니다. 그죠? 요쯤이고 내려오다가 화물차가 파열돼서 아빠가 일단 수용차를 쳤어요. 그러니까 수용차가 회전하면서 여기에 서 있던 진학학원 차량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 여기 진학학원 차량이 쭈르륵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그 차가 이제 2대가 박았죠. 그래서 15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2021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거 탑볼로입니다. 아까 레미콘 그 자리에요. 레미콘 그 자리에서 5톤 트럭이 전복됐죠. 똑같은 지점입니다. 2015년 이건 사진이었는데 시흥동 주민센터 저기 지금은 무한상상 그쪽에 펜스를 들이받아서 멈췄습니다. 그건 수용차예요. 수용차도 파열돼요. 대형 트럭만 되는데 수용차는 좀 갖다 박으면 좀 멈춰. 그런데 대형 트럭은 아까 이제 튕겨나거나 쿵쿵쿵쿵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거 2014년 마을버스입니다. 1번 마을버스예요. 우방아파트 앞쪽 거기에 박아서 펜스가 다 뜯어졌죠. 그래서 이게 그 제일교회 앞이네요. 제일교회 앞에 정류장 이렇게 박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마찬가지다. 지금 매우 운행되는 버스들. 그래서 점검도 사실 필요한 상황이고 2012년에 이것도 탑차가 브레이크 파열됐어요. 근데 그 앞에 가던 그 사다리차, 이게 1톤 사다리차거든요. 그게 위에 올리는, 이삿짐 올리는 거. 그거를 박아서 추돌했고 걔가 회전하면서 갖다 박은 겁니다. 구로 소방서 사진이고요. 운전자 2명이 좀 다쳤고, 이게 우방 아파트 입구입니다. 이게 파열되는 차가 브레이크 파열됐어요. 내려가다가 이 운전자가 이 기지라고 해야 되나? 파열되니까 이를 꺾은 거예요. 우방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꺾어서 그 속력을 못 이겨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내려갔으면 어디까지 내려가? 은행나무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면은 뭐 법인으로서 차고지 갖다 받거나 그러니까 어디 박을 때가 있어야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방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의 피해권은 우방까지 넘어가요. 어쩔 수 없고 그 밑에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이게 제일 많은 사건인데 이건 사진을 못 찾았어요. 도가일보 기사에 덤프 트럭이 박았대요. 브레이크 파일로 상가를 직접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때려서 운전자와 주민 1층에 있던 3분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근데 굉장히 큰 사고인데 동아일보 기사에 있는데 이게 사진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는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많아요. 26년, 2건, 25년, 23년, 21년 그리고 들어가라. 네, 그러네. 네네.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올해 5월달에 낸 저희 신문입니다. 뭐가 다네요? 이거 크레인. 이거 못해도 한 20톤 될 거래요. 이거 안에 들어있는 게 철제 프레임입니다. 우리 집 지을 때 비계, 철제 비계. 이 8톤 트럭이죠. 그걸 가죽 시대면 지금 몇 톤일까요? 2.5톤은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2.5톤 제한 이거는 이제 웃긴 거예요. 매일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일 리모컨이다. 이거 사진으로 계속 와요. 오늘 뭐 지나갔어요. 사진으로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계속 때려박고 있는데 왜 대책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 고민이고 그래서 이 상황이 또 이게 5월인데 7월에는 반대로 여기가 탑골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기 올라오는 차량이 무거워가지고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통이 통제되고 경찰이 출동해서 어떻게 견인이 어떻게 해서 그 차량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조금씩 해가지고 한 1시간 걸려가지고 여기 올라왔대요.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그 차를 어떻게 조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적으로 과태료. 내려가는 것도 문제인데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이 차들이 다 어디 가요? 지금 이 차가 어디 가요? 저기 공사 현장 가요. 금천구 이제 모아타운. 지금 금천구의 시흥 5동 모아타운, 시흥 4동 모아타운 엄청납니다. 그게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이게 밑으로도 올라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쪽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뉴크 피해자님도 뭐 어떻게 안내를 받았나, 레미콘이 밑으로 오게 안내 받았냐, 위로 내려가게 안내 받았냐,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설렁설렁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취재했을 때는 위에서 내려가라고 안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던 걸 저는 하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 하여튼 공사 현장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아타운이 되면 그럼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결과 보고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뭘 하죠? 네, 제가요? 네. 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탑골로 올해 1월이죠. 탑골로에서 레미콘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레미콘 거기가 탑골로의 그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 탑골로 진입로부터 거기까지 한 213m 정도 돼요. 거기서 이제 하면서 무게를 못 이기고 넘어졌고 거기에 이제 4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운전자와 거기 산책하시던 3분이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좀 다리를 절단해서 지금도 요양을 하고 계시고 병원에 아직 퇴원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피해자 가족분이 좀 요청을 드렸어요. 좀 와달라. 그래서 왜냐면 실제 당하신 분들이 이거를 우리는 아직까지 남 얘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남 얘기예요. 근데 실제 당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일단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로 1월 30일 날 레미콘 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좀 떨리고 또 이 자리에 사실은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꼭 전달하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은 벽산 아파트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직하시고도 계속 일을 하셨고 또 두 분이서 이제 워낙 건강하고 일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뭐 주민자치복지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 참여하시고 매일 수합사 데크길을 산책하시던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은 저희 가족의 이제 막내 동생 결혼식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동네의 지인분들하고 산책을 하시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경사로의 인도로 이제 내려가고 계셨고 그 지점에 사고 지점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고의 그 직접적인 모습은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어머님과 그 친구분들이 내려가신 다음에 레미콘 차량이 내려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번쩍거리는 그런 섬광 같은 것들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났고 어머니는 레미콘 차량에 깔리신 상태였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구급차가 와서 이송이 됐지만 저희 가족한테 점심 무렵에 연락이 왔을 때 이제 저희도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 어머니의 그 사고 부위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 빨리 와달라.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미 어머니의 다리가 너무 다 뼈와 이런 부분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왼쪽 다리 무릎 위까지 절단을 하셨고 다리 절단뿐만 아니라 오른쪽 발 뒤꿈치 골절, 코 골절, 치아 파절 등으로 여러 부분의 상해를 입으셔서 일주일 안에 3번의 수술을 거치셨습니다. 나머지 2분의 지인분들도 다치셔서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셨고 치료 후에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가족들의 삶이 사실 무너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노후 걱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셨고 올해가 이제 아버님 칠순이기 때문에 칠순을 맞이하면 해마다 여행을 가실 계획으로 노후자금도 준비를 다 해두셨고 가족들도 계획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졌고 이제 병원에 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셨는데 이 절단 환자가 입원을 한 다음에 병원 생활은 사실상 절단한 다음에는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단부를 재활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그거 외에도 발 뒤꿈치와 코 부분 성형수술 그다음에 치아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를 계속하셨고 그 와중에 24시간 간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와 형제들이 간병을 하고 아버지도 간병을 하면서 병원 생활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술이 좀 완료가 되고 했던 한 사고 2달 시점에는 저희가 이제 재활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봤는데 절단 환자의 재활병원이 많이 없어서 경기도 모처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현재 의족 적응하면서 재활하는 훈련을 혼자 하고 계십니다. 24시간 간병사를 쓰고 있고요. 저희 가족이 일단 부담해야 하는 것들은 정신적 충격도 그렇고 일단 경제적으로도 24시간 간병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122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재활병원에 다인실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1인실이라도 급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병원비가 210만 원 정도 한 달에 병원비 딱 그 병원비로만 1,300만 원 정도씩 계속 지금까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초반에는 사고 수습과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이 도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를 못하다가 조금 어머니께서 재활병원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타골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레미콘차가 진입을 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나 교통계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했는가 궁금해서 정보공개 신청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 들은 답은 여기 사고가 많이 났긴 했지만 주민 민원이 그닥 많진 않았다. 제가 5개월간 민원 신청 내역을 알려달라 했는데 민원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을 때 표지판 같은 것들을 정비했다. 그 표지판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오면서 봤더니 표지판이 약간 커졌고 현수막이 조금 아래까지 내려와서 큰 차량이 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진입하는 차량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사고가 났었을 때 그 차량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이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사로부터 저희가 연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받지 못했고 그 뭐 아파트 시공사에서 저한테 뭐 선뜻 먼저 연락할 리가 없죠. 저희도 경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송 준비는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운전사가 그 길로 진입을 하도록 유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여기 이성훈 기자님이 기사에 적어주셨고 저도 경찰서나 검찰 수사 단계에 있을 때 문의를 했을 때 운전사가 하행 방향으로 진입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상행은 해도 된다는 얘기는 했다. 상행은 되고 하행은 안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그냥 운전사의 과실이다. 이런 거. 그리고 제가 그 정보공개 신청을 하고 금천구청의 주택관리가에서 저한테 이제 면담 신청을 해서 갔을 때 느낀 점도 사고가 난 것은 안타깝고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실적인 구청의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입하는 차량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관리할 수 없다. 아파트 건설을 할 때 그 안전 관리 계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열람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 대한 관리 계획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 앞부분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레미콘 차량이 내려갔을 때 그럼 우리가 이 3명의 인력으로 가서 하루 종일 그걸 확인해야 한다. 사실 의문은 듭니다. 거기에 CCTV라도 하나 달고 과태료 부과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했고 저희 가족은 1년 정도 어머니께서 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운전해 온 차가 어머님이 운전하시던 차고 제가 사실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어머님이 제가 요청하면 언제든 오셨는데 벌써 6개월째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안타까운데 저는 이 도로에서 절단 환자, 사망 환자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책이 나올까요? 저희 가족과 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겪은 저희 어머님의 심정은 현재 그렇습니다. 무거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민분들이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위험한 도로인데 이렇게 얘기만 하시면 바뀌는 게 저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민원을 제기하실 때도 공식적인 절차 루트를 통해서 문서화 통해서 하시고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금천구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면 서울시의 도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호 씨였습니다. 같이 독산 아파트에서 다니면서 같이 산책했던 이고요.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체육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잠깐 이야기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축사 같은 거, 아니면 좀 이렇게 저희 여기저기 많이 연락했습니다. 저희 신문 일면도 좀 저희 신문답지 않게 되게 세게 나갔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구청과 경찰서 이제 오시긴 했지만 참석 요청을 드렸어요. 한 2, 3주 전에. 근데 경찰서는 우편으로 보내래요. 공문을. 우편이요? 이 시대에 우편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메일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편이래요. 그럼 이거 가야 되냐? 당신이 정한 걸 내가 왜 가야 되냐는 투로 받아서 경찰서는 그렇고 구청도 오셨지만 공문을 보내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전화를 했죠. 월요일 보내고 그때 이제 검토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경찰서 사실 아까 탑골로 사고 전에 아까 금화로 11월달 사고 있을 때 최기찬 지금 부청장님께서 시의원일 때 여기로 경찰도 오고 서울시 경찰도 오고 막 서울시도 와가지고 막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표지판입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2.5톤 이상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더 휘황찬란하게 만들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론이 그래요. 그 예산도 땄어요. 예산의 품목이 그겁니다. 표지판, 표지를 잘. 그럼 표지판밖에 답이 없냐? 라는 부분이 좀 잘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임기가 7월 2일부터 시작하신 분이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희정 서울시의원님 그리고 우상원 금천구 의원님 그리고 이제 유지영 금천구 의원님이 지금 회기가 아직 안 끝났었는데 그래서 일단 두 분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민자치회 최승현 주민자치회장님이 오셨으니까 세 분의 좀 인사말 좀 먼저 듣고 본행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한꺼번에 그냥 모실게요. 최승현 회장님. 네. 발제하면 네. 그렇게 할까요? 네. 발제 다들 하시죠. 그래요? 아, 네. 이렇게 진행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방해하셔서 어떻게 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 시흥이동 지민자치 회장님이고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인수위 간사님도 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끝발이 짱이신 입니다. 마운드 지민자치 예산 회장님이신데요. 우리 현장 박수로 마운드 회장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자리가 이렇게 와서 제가 마이크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까 우리 신문사의 우리 이성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정도의 사망 사고가 나서 딱 그 자리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서 학생 2명하고 한 분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 돌아가셨는데 그 바로 아랫집에서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통째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2층 건물이 통째로 주저앉아서 완전히 사람이 매몰됐어요. 그래서 매몰돼서 끄집어냈는데 제가 그때 막 맨손으로 막 땅을 파가지고 손이 막 다 갈라졌고 피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사고 난 자리입니다. 2000년 당시에 제가 그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흥 이동에서만 62년을 거주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여기 나왔고요.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다 여기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저것을 알고 목적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사 급한 데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9일 날 10시 44분에 시흥이동 금화로 통학로에서 화물차가 전복해서 내려오다가 앞에 있는 카세타 건물을 치고 뒤집어져 가지고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전에 있던 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전에 2000년대 사고 났던 자리 그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제가 현 구청장님이 최기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최기찬 의원도 그 당시 오셨었고 그리고 나서 2025년도 12월 8일 날 현 최기찬 구청장님이죠. 그 당시엔 시의원님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서 저기 호합사 입구까지 직접 가고 그 당시에 여기 서울시 관계자 오셨고요. 또 금천구청에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남부도로사업소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주민 대표로는 아마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좀 나눠진 얘기가 뭐였냐 그러면 2026년 금년이죠. 1월 안에 단기 과제로 2.5톤 이상 화물차량 진입금지 표시판 및 신인성 확보 LED 표시판 설치하겠다. 예비비 뭐 특별조정교부금, 특교금이라고 하죠. 집회 강력히 주장한다. 교부금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공무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올해가 본 예산과 이미 추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좀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현장을 제가 직접 갔을 때 현장에서 표지판이 가로 세로 아주 작은 표지판이 2.5톤이라고 써 있는 거를 좀 더 크게 바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진입금지를 좀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뒤로 거기다가 이제 바닥에다가 2.5톤 진입금지가 있었고, 현수막 조그만 거 하나 달아놨었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안타깝게도 1월 30일 날 백산 3단지 내리막길에서 내비권 사고가 전복해서 그 주민이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민들은 제가 아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하고 같이 식사도 했던 분들이고 저하고 늘 호흡도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한번 보시면 사고 난 이유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 또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는 사진, 차가 2대 동시에 내려가는 사진이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아까 우리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게 나는 몇 톤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3, 40톤은 될 것 같아요. 저런 것이 내리막길에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런 차가 여기 내리막길을 오다가 학생들이 통학하는 등하굣길에서 브레이크가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교통과에 얼마 전에 갔을 때 4시 이번에 사고 난 게 7월 6일 날 사고 난 게 4시 조금 넘어서 사고 났는데, 그때가 마침 학생들이 학교 시간하고 한 20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학생들은 이 도로가 양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애들이 꽉 차가지고 막 밀려 내려오는데 생각하기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잠깐 사이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우리 주민들은 시야폭탄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 같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성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번에 민성구기 구청장 인수위원회 총괄 간사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한 20일 정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현장 방문이 시흥이동 여기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디 방송국이죠? 그 무슨 방송국에서도 오셔가지고 아마 취재를 해가셨는데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은 내용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년 5월 달에 요 앞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펜스 있죠? 그거를 설치했노라라고 저한테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26년 5월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직무유기를 떠나서 이거는 인재입니다. 인재. 제가 그리고 가서 구청에 가서 2.5톤 총행금지 현수막이라도 달아라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인수위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며칠 있다 가봤으니까 안 달려있어요. 그나마 현수막조차도 없어. 그 뒤로 좀 가니까 이제 현수막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한두 개씩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실 때 이 차들이 이런 차들이 내려갈 때 과연 그 조그만 현수막을 보고 아차 내가 돌려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경찰서에서도 오셨는데 입구적으로 경찰서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는 절대 내려가면 내가 딱지를 튼다든지 어떤 제재를 당한다든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사고는 반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들 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하셔서 한참 바쁘고 업무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 이 얘기는 일반 공청회에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게 좀 봐줬으면 싶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삶하고 직접적인 우리 목숨하고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바라건대 꼭 좀 이거는 살펴보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탑골로 쪽은 구도로고 여기는 시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박기정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 그 다음에 또 의원 계시지만 구하고 시하고 서로 협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주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 하고 아주 간절하게 제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또 행정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제가 이번에 아주 서운한 얘기를 금천구청한테 행동하겠습니다. 금천구청에서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사고 대책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고 5건, 시흥일동 사고 11건, 아니 시흥 사거리 사고 11건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 말에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저런 평지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사람 들이받던지 뭐 이렇게 하는 사고하고 여기에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돼갖고 사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고하고 이 사고를 같이 결합해서 사고 프로테인을 봤을 때 5번밖에 안 났으니까 별사고가 아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쪽에는 11번은 100%고 여기는 50%다. 이렇게 수치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대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기 학교에 다니면서 등하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겠어요? 끔찍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이 길어 죄송한데 너무 아까 우리 저 피해자 되신 분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미어집니다. 바라건대 꼭 좋은 방안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게 되면 이 내리막길하고 저쪽 내리막길은 완충지대에서 안전지대가 꼭 있어야 된다. 어떤 방법이로든 차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가 터지더라도 내가 안전지대로 들고 나가서 거기서 차가 멈출 수 있는 공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또 주민분이신데요. 여기 지금 바로 앞에서 상가 운영하고 계신 유행숙님 모시고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행숙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이동에서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행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흥 이동 경사로 화물차 다발 사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 토론에 참여하게 해주신 지역 언론사 금천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인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 시흥 이동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화로와 탑골로 경사로가 다른 일반 차도 경사도보다 훨씬 더 경사도가 심합니다. 벽산 5단지와 벽산 1단지 이쪽에 위치한 신림동과 안양 쪽으로 연결된 터널도로 통행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요즘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특히 2.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싶지 않는 끔찍한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화로 동일학교 앞 사고 다발 지역은 우리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오전 등교 시간과 오후 하교 시간에는 인도가 비잡아 교차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 우리 벽산 아파트 학생들은 경사로 보도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인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대형 화물차의 내리막길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탑골로 벽산 2단지와 3단지 인근 경사로에서도 계속해서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인명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흥이동에서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주 고객이 시흥이동 주민들입니다. 시흥이동 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경사로 대형 화물차 통행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등하교가 정말 불안하고 걱정돼서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 저희에게 매물로 이렇게 내놓기도 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등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는 잘 도착했는지 무사히, 또 하교 시간에는 무사히 집에 잘 들어왔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 통화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대형 화물차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대형차 통행 금지 현수막 몇 장을 설치하는 것이 고작인 것 같습니다. 이건 현수막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시흥이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이동 주민들이 집을 팔고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공기 좋은 이곳에서 더 오래 살고 싶고 타 지역 주민들도 시흥이동으로 이사 오고 싶은 그런 시흥이동으로 재탄생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의견에 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시흥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추일호 위원님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이동 주민자치 5기 주민자치의 감사직을 맡고 나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추기로입니다. 지금 탑골로하고 탑골로하고 금화로의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지금 두 분의 달제자분께서 문제점 또 지금 현재 주최사인 편집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의 어떤 유형이나 또 기간 과정 또 사상자가 몇 명 있는지를 좀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실래요? 그 슬라이드를 제가 이제 살짝 준비를 했고 사진을 좀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토대로 해서 먼저 지금 현재 있는 도로의 상황과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걸 먼저 발표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개선책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나름대로 제가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띄웠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저기 터널이 있고 저기 삼복터널 아시겠죠? 저기 관악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좀 1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터널 1번이 있는데 거기가 첫 번째 그 2.5톤 이상 그 진입하지 말아라. 그 첫 번째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습니다. 그 터널에서부터 약 거리가 250m 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리고 되고요. 지금 이 사진이 1번 사진입니다. 지금 1번 사진. 터널 나와가지고 약 250m 지점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 나머지들은 2.5톤 넘은 것은 그 안양방향으로 우회하시오. 이런 안내가 몇 장 이런 것은 조금조금 있습니다. 그 숲나무 사이에요. 그래서 거의 잘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면은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사진인데 카메라 거기 보면 카메라 있는데 위가 이런 쪽에 2.5톤에서 하지 말라 두 개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거 백산아파트 1단지 쪽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쪽입니다.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2.5톤 이상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4, 5, 6, 7 있죠. 거기가 바로 지진로 입구입니다. 그 지금 현재 보면은 높은 차량 진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높이 제한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지금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8번째, 9번째 지금 8, 9번 있죠. 여기는 지금 토끼터 거기서 넘어와가지고 유턴하는 데 있죠. 그 위치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사진에는 지금 현재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있고 바로 여기 밑에가 또 있습니다. 요 밑에 여기 있고 여기 밑에 딱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무슨 지점이냐면은 이미 급경사로인 금화로를 침한 이후에 이 표지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도로의 어떤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전시 행정석으로 게시를 해놓고 그려놓고 또 이런 혈세를 낭비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여기 8, 9번에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10번이 보면은요 이 위치인데 예전에 그 주민센터 앞입니다. 지금은 금천 저기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사진 두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지금 도로변에 그 나무 사이로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전혀 두 개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요 밑에 있는 사진은 이게 차량이 밑으로 이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게 지금 금천 사이언스 큐브 바로 앞입니다. 말버스 있고요. 근데 여기는 차량에서 내려가면 이걸 전혀 인식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여가지고 반대로 건너편에 가서 이걸 촬영을 했습니다. 건너편에서 그렇게 안 보이고 뭘 뒤대놓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은 1번부터서 이 9번까지가 똑같은 문구 경고문으로 9개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8번 9번은 이미 진입을 한 이후에도 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무의미하죠. 이미 진입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더더욱 문제는요. 더더욱 문제는요. 이 3번에서부터 이 9번까지요. 부가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약 50m입니다. 제가 실측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50m인데요. 여기 카메라 부가 똑같은 문구가 7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난립해 있는 똑같은 문구인데 단지 위치와 또 크기 이런 것부터 다를 뿐인데, 자, 과연 이런 것들이 운전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오히려 이런 것이 난립해 있음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어떤 운전자도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사실적으로 하나 어떤 임팩트 있게 뭔가 우리가 각 경고 문구를 갖다가 넣어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조사하고 이거 다 사진 찍어갖고 이거 준비한 서류입니다. 이거 오래된 거 아닙니다. 지금 가시면 이 상태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고가 계속해서 엊그제도 났지만 사고가 나는 원인이 이 경보판이 저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넘쳐나서 문제입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한테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과연 이게 운전자한테 도움이 됐을까요? 과연 여기서 2번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한 300m밖에 안 됩니다. 250m 정도. 터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00m입니다. 제가 실측을 다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걸 예방하는 데서 이정표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여기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진입을 한 차를 못하게처럼 누가 거기서 상주해가지고 일일이 과적차를 갖다가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어떤 그 강제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걸 통치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간 차를, 진입한 차를. 그러면 진입한 차를 어떻게 해서 엔진 브레이크 파일이 브레이크 파일이 안 나게 할 것이냐? 대답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엔진 브레이크 아시죠? 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여기서 사고난 유형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났거나 과속으로 사고 났거나 음주로 사고 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통점이 사고 유형은 브레이크 파일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파일을 나는 차량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중간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많이 할 게 아니라 여기 물론 2.5톤 이상 내려가지 마시고 이런 문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미 진입한 차한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파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시인석이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시안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남대로 한 거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브레이크 파일 사망사고 다발 구간,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시오. 양쪽으로 바짝바짝 경고문 이거를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어디다 설치하냐? 지금 3번은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사진 봤지만 여기 터널 여기서 유턴하는 데입니다. 여기 유턴해가는 토끼길이죠.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8번 부분 이 지점에다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진입을 바로 하면서 이거는 전광판을 한번 더 좋겠죠. 아니면 야광판에다가 경광등을 해놓으면 되고요. 이 위치를 하게 되면은 야간에는 주민들이 눈빛이 부시다고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측으로는 산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아파트 편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거주자들에 대한 불빛으로 난 어떤 민원 소지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위치적으로도 막 진입하면서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짧게 잘해요. 그리고요, 다 끝났어요. 네. 그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여기 두 군데 이렇게 해놨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거 중요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이렇게 이것보다 가장자리 도로별에다가 해서 나무로 해서 가려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수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현재 유치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이 있죠. 이거 제가 무슨 표시를 했느냐면은 이거 잘 보시나요? 중앙 분리대에다가 차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우측으로 해죠.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하죠. 여기 중앙 분리대 이렇게 브레이크 파일 사고 다발구가 그다음에 한 10m 정도에다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시오라고 약 각도를 한 15도 정도나 10도에서 15도 정도 틀어가지고요. 운전자가 운행하면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전광판을 밑에 못 보고 놓쳤더라도 운전자가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만질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게처럼 이런 똑같은 문화를 중간 분리대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제가 중간 분리대를 보니까 대략 폭이요. 약 한 30cm 정도 되더라고요. 또 충분히 각도를 좀 바꾸면 이렇게 내가 설치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이 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래도 그 운전자가 그래도 과적을 해가지고 그래도 발 사고가 났다. 그렇다고 그래서 2차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제 나름대로 또 대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가장 결론적으로 사고는 여기서 나죠. 예, 보면은 여기서 나는데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광판 또 아까 중앙 분리대가 경고판 이렇게 했는데도 그 운전자가 그거를 아니라는 생각 갖고 괜찮겠지 하고 계속 오다가 파열 사고 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그 사람 어찌 안쓰럽지만 자기 혼자 죽어야지 남한테 비워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 없는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나도 생각하는 게 여기 벽 보이시죠? 이게 사고 많이 나는데 온보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파열 긴급 피난 방호구라고 방호구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다 설치할 생각도 했었거든요. 여기 도로 내려가는 데고요. 이거 사회주의이고 또 토요일로가 요 밑으로 해가지고 항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게 이 부분, 이 휘는 부분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방호복을 만드냐? 간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안전지대 있죠? 이 폭이 약 1m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호벽이 폭이 한 60cm 됩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와 방호벽 사이에 미끌림 무슨 시설이 뭐냐면 그게 한 60cm 있습니다. 그건 전체 길이로 보면 한 2m 정도 됩니다. 이 방호벽을 어떻게 해? 그냥 뭐 세면 넣고 흙을 놓은 게 아니라 유압 실린더를 착착한 철판을 대면 됩니다. 여러분 유압 실린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압기를 거기다가 철판에다가 약 만약에 2m가 아니고 1.5m라 길이가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것은 유압기는 흡수 용량에 따라서 뭐 5톤짜리가 있고 10톤짜리가 있고 20톤짜리가 있습니다. 유압기가 이 실린더가 그 실린더를 거기에다 뒤에다가 필요하다면 4개가 필요하면 4개, 5개가 필요하면 5개, 6개가 필요하면 6개를 거기 해서 자동차가 파일세 가지고 직구를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밑으로 지나가는 보행자에게는 피해가 없고 운전자도 사통자도 충분히 생명은 안전벨트만 맨다 보면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또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동일용 입구에 하나가 있고 카메라 밑에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는 구청에서 누구신 관계자분 있으면 이 방지턱은 지금이라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위에서 브레이크 판이 일어나고 아주 강력히 달려오죠. 그럼 그 차는 어쩔까요? 방지턱을 닫는 순간 점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붕 떠버립니다. 근데 운전자가 브레이크 판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걸 충격으로 방지턱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붕 점핑을 했을 때 운전자는 어떨까요? 침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당황합니다. 그래서 긴급히 그걸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을 놓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위안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이 방지턱은 없앤다고 해서 그게 그 일반 차량들의 어떤 사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 카메라가 있고요. 또 약 도로로 약 아주 휘는 거 약 40도 정도로 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휘는 데다가 위가 카메라가 바로 있기 때문에 거기 파열 사고 나지 않는 일반 차량에는 위험성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먼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그거 좀 하나. 예. 마지막 거. 양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미리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대안이든. 수영이동 주민자치 회장 최승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까 그 그림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기 지금 브레이크 파열 방호벽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사실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부딪히면 내려가다가 운전자가 사망을 합니다. 여기서 보통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운전자가 사망을 만들어요. 여기 피해를 입는 것도 중요한데 뭐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피해 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운전자도 사망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수희루 강사님께서 이쪽에다가 그 안전 충격 방지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브레이크 파열 방호벽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보통 기타키를 내려가다 보면 거기 가면 모래라든가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충격해도 거기다 흡수하게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짧은데 이 부분이 되게 짧은데 여기에서도 그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돈 좀 들여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오히려 뭐냐면 학생들을 이쪽으로 다니러 하고 요거를 앞으로 빼가지고 그 방어 시설을 좀 만들고 이쪽에 그 문구점 하나 있죠. 문구점을 뭐 돈을 좀 들여서라도 학생들을 그쪽으로 통학할 수 있는 거기 뭐 집 하나 건물 하나 좀 사가지고 그쪽으로 학생들을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이쪽으로 안 다니고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돈을 좀 들여라도 이거 뭐 한두 해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수십 년 앞으로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초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운전자도 살고 학생들도 그쪽으로 이제 아예 그냥 방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속 있어요. 다음으로는요, 동일여고에서 행정실장하고 계십니다. 방태열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입고 사용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독일여고 행정실장 방태열입니다. 이런 자리인 잘 모르고 참석을 했는데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학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고 예방 관련해서 아까 금화로 지나고 앞에 커브 부분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긴급 제동 시설 그게 이제 강릉 넘어가시다 보면 거기 옆에 모래턱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기 일부를 아까 1.5m, 6m 되는 그 구간만이라도 모래를 깔아서 한쪽 바퀴만 빠져도 차가 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근데 그 진입로 샛길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오픈 베이스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고 엊그저께 재활용차가 또 그 가서 받은 상황이라서 거기는 뭔가 도로에 대해서 구조적인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아까 화단 있는 쪽에 인도를 좀 우회를 시켜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좀 우회할 수 있게끔 좀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도 있고 그러시지만 저희가 학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5톤
이상 뭐 통행 불가라는 그런 문구를 아까 붙여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2.5톤 이상의 차량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매일 다니는 마을버스 1번, 2번, 11번 버스가 아침에 출근길이면 50명 이상 탑승합니다. 그게 2.5톤이 안 될까요? 일단 그거부터가 안 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차 사고 났던 것도 재활용 버스, 재활용 차량이잖아요. 보면 벅산 아파트에 나오는 재활용 수거 안 해갈 겁니까? 그것도 역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2.5톤 그 문구 붙여놨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고 난 차량들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긴급 제동 시설로 해서 금화로 같은 경우는 지나고 앞에 그 부분과 아까 탑골로 같으면 그 벽산 아파트 아까 202동일 겁니다. 거기서 그 90도로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202동 그쪽 앞에 산 쪽 유유지를 활용해서 아까 긴급 제동 시설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왜냐면 급경사가 끝나는 부분이 거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필요해 보다고 첫 번째는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제안은 뭐냐면 능동형 CCTV를 좀 곳곳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요즘은 능동형 CCTV라 해서 뭐가 있냐면 이상 행동을 하거나 그걸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얘가 화재가 나거나 이상 행동을 하면 얘가 관리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통행을 해서 평상시에 30km로 설정해놨는데 40km, 50km가 나온다. 그러면 이 금화로 내지는 탑골로 상에 어떤 경광등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여기 지금 이상 행동이 발생했으니 대피하세요 라는 개념처럼 안내 문구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주민들이, 학생들이 더 안전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건 전에부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좀 고민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동일여고 학생들, 그러니까 동일여고뿐만 아니라 동일에 학교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지금 이 주민센터 바로 아래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등교를 합니다. 아니면 아침에 그 학생들이 내리기 싫으면 돕니다. 벽산 아파트로 돌아서 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넣으세요. 아침에 제발 애들 좀 못하게 놀게 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거 해봐도 뭐 애들이 타는 걸 저희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6단지, 그러니까 그 사이언스 파크 바로 맞은편에 혹시나 버스 정류장, 마을버스 정류장이 생성이 되는지, 거기에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애들이 그 벽산 아파트까지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걸어서 올라가는 그 아까 위험한 길을 다니는 게 좀 더 줄어들 거고, 그래서 거기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걸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럼 벽산 아파트 주민분들도 아침에 애로사항이 좀 덜 하실 거고, 6단지 계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레벨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 방음벽 한 줄만 철거하시면. 그러면 6단지에 계신 분들도 훨씬 더 접근성은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그런 게 혹시나 가능한지, 단지 단점은 거기에 이제 마을버스가 서게 되면 그것도 경사지다 보니까 또 뒤에 밀리는 차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정차지를 조금 더 보도 쪽으로 밀어 넣는다거나 그런 문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해 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부의원님, 시민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 동일여고 애로사항 하나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진학학원 뒤에 보시면 저희 아까 진학원 차량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졌잖아요. 그게 다 동일여고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시, 6시, 밤 10시면 그 앞에 학원차 10대가 줄줄이 서 있습니다. 거기 학교로 들어오는 길에. 그러면 학교에서 저희도 나오는 차들도 곤란합니다. 사실 저희 역시도 스쿨버스를 11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오는 차들도 그 교행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학원 뒤에 보시면 저희 진입로도 들어오는 그 골목이 일시적으로 병목 구간이 있습니다. 5m 정도. 그래서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위에서 내려오는 차, 밑에서 올라오는 차 다 서로 거기서 겹칩니다. 그럼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그 보도는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서울시 경찰청이랑 협업을 해서 금천구까지 협업을 해주셔서 그 보도를 만들었고, 그 얇은 펜스라도 애들 좀 다치지 말라고, 기존은 그냥 아스팔트에 그 줄만 쳐져 있다가 그렇게 좀 더 개선을 한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그 보도 쪽으로 차가 돌진을 하면 애들이 다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병목 구간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같이 좀 해줄 수 있는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네, 질문. 아까 금방 해준 분 중에 그 6단지 앞에 화단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좀 그쪽 편으로다가 화단을 좀 없애버리고 그쪽에 이제 마을버스 거기다 정류장을 세워가지고, 거기 주민자치 회의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거기 주차장 말고 그 우로 빼가지고 거기 횡단보도를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하면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네, 저희도 저 생각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단 있는데. 마을버스 한 대 정도만 그 인도 쪽으로 좀만 들어가지고 네. 사실은 마을버스로 해서 정차되는 이 안쪽에 그 어린이집 있는 공원 놀이터가 비어 있는 채로 있는 아니 거예요. 거기 말고 주민센터 앞에 바로 맞은편에 여기 화단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쪽 건너서 주차장을 하면 뭐 주차장이 너무 우방하고 가깝잖아요. 거기다 주차장 만들고 거기서 이제 횡단보도를 거기다 버려놓으면 낫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인데요. 이번에 저희 동일중학교 학부모 박정미 학부모님께서 참여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못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리 발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적어주셨는데 사실 뭐 안타까운 일들 많았고 위험하다 이런 심각성 많이 적어주셨는데 저희 그냥 제안하신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비게이션 업체에 좀 약간 협력을 구하자는 건데요. 지금 아마 2.5톤 이상이든 뭐 화물 차량들 다 아마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비게이션 앱에서 제가 따로 몇 톤인지 따로 그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차량으로 안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톤 진입 금지 구역이더라도 그냥 그대로 안내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 업체 쪽에 협력을 구해서 2.5톤 그냥 일반 차량도 그냥 일괄적으로 2.5톤 트럭 이상 진입 금지 구역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뜨도록 협력을 요구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경로를 설정할 때부터도 그냥 화물 차량들은 미리 화물 차량으로 등록을 해서 이런 경로로 아예 진입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 내용은 근데 행정에서도 더 알아보셔서 가능한 부분인지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표지판이랑 바닥에 표지판 크기는 뭐 지금 이미 행해졌으니까 바닥에 LED 조명으로 좀 더 이렇게 시인성 개선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이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성호 기자님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대책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돼요. 저희 금동에 있는 학부모님께서도 얼마 전에 2톤을 시도하는 화물 차량을 신고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금천구청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동일중 학부모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답변을 어제자로 받은 거는 9개 업체 내비게이션 그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팀에 그 외에 또 나머지 회사 연락을 해서 공문을 띄웠다고 말씀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언제 시행했는지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을 좀 피드백을 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한 가지 개탄스러운 거는 매년 이 얘기가 저희가 금천구청의 간담회에서 이 금천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금천구청장님과 이 얘기를 매년 그 말을 탁동초나 동일중 외에 그의 아파트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매년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짚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금천구청이나 또한 금천 경찰서도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관할이나 구역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사실은 오늘날까지 여기 주민들이 모여서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서로 제안을 하고 해결하는데 사실은 조금 씁쓸한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 부분도 좀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또 신문 설정에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성호 기자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호입니다. 제가 발표하는데 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냥 좀 완전 틀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싶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금화로 내리막길을 소형차 저용도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대형차 못 다니게. 그리고 하이패스형 고공차장을 만들자. 좀 윗부분에 부분이고 탑골로에다가
진입로에 터널형 표지판을 만들자. 그리고 금화로 탑골로를 일반 통행으로 변경시키자. 그리고 긴급 제동 시설을 만들자. 이 네 가지입니다. 자세히 좀 말씀드릴 건데 3m 이상의 고진입 차단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단기가 원래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왜 이걸 고민했냐면 여기가 금화로가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뭐냐면 수용 가족 차량이 있는데 이걸 못 막는 이유가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버스를 열어주려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근데 그러면 버스는 통과시키고 대형 차량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고민해 본 거고요. 이게 본 게 뭐냐면 이게 그 서부간선도로 지하 도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눈에 확 띄잖아요. 아까 우리 표정은 다르죠. 보면은 3m 통과 높이 3m라고 해서 여기 통미터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밑에서 걸치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소형차 전용 도로라고 또 써 있습니다. 아예 그냥 버스 이런 못 들어가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2.5톤은 중량 제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3m는 높이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량 제한 그러면은 중량을 우리가 제한되는데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제한을 통해서 중량 제한을 효과를 만들자라는 것이 좀 제한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게 금화로 진입로입니다. 아까 그 선생님 발표하셨듯이 여기 있습니다. 디귿자요. 터널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좀 눈에 띄게 가시성 높게 그리고 이런 거 밑에 설치해서 걸치게. 근데 저기 보시면 4m예요. 4m까지 하게 되면 지금 버스 높이가 3.5m 정도 이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5m를 밑으로 내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1톤 탑차가 그 하이탑 높은 탑이 2.8m 정도 3m까지 최대 3m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3m 정도면은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이제 하이패스 차량기를 달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량 제한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 질문이요. 예. 소방차가 보시나요? 소방차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터널형 표지판 추가 설치돼 뭐냐면 여기가 아까 그 표지판을 지나면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굴다리 고가 넘어가면 삼목터널이 나오는 거죠. 여기 밑에서 유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직진하면 덕산 5단지로 가는 거고 좌회전하면은 저쪽 안으로 넘어가는 길로 가고 우회전하면 금화로로 갑니다. 금화로 가는 그 차선 하나만 그렇게 설치하면 돼요. 라는 거고 그러면 요런 거 설치하자는 거예요. 요거 설치하는데 이거를 밑에가 아니라 한 이 정도 2m 정도 설치하자는 거죠. 그럼 이거를 승용차는 지나가면 돼요. 그죠? 1톤차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마을버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마을버스에 태그를 주면 돼요. 하이패스도 태그잖아요. 아파트 집차 차고지 다 인식해서 가잖아요. 소방차 인식시키면 돼요. 긴급자동차 인식시키면 돼요. 요즘 다 돼요.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을 여는 게 아니라 위를 팡팡 엽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차피 빨리 못 달려요. 30km 이하로 달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가 중요한데 저 지점에서 못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러면 유턴해서 나가면 됩니다. 유턴이 가능한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딱 들어왔는데 빼도 박도 못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입하게 되면 유턴해서 가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차단기 전에 한 2-3개 정도의 예시를 만들어서 예시를 가벽, 아까 부딪힐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 놔서 하고 되고 찾아보니까 당시의 높이를 알려주는 센서도 있더라고요. 차가 여기 못 통과 못한다를 아예 알려주는 센서도 있어요. 그런 거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통과를 못하고 저기서 유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탑골로입니다. 탑골로 진입로죠. 여기는 버스가 안 다녀요. 그럼 이건 지금도 이거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설치하면 레미콘 못 가요. 아까 그런 트럭 못 가요. 아까 저거 승용차 소방차 말씀하셨는데 1차 소방차는 대체적으로 밑에서 올라옵니다. 저기 문유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소방발전소에서 출동하죠. 금천구 가다리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갈 일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속도 그 높이 제한 저기를 내려가는 것만 적용하자는 생각입니다.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요. 왜냐면 이삿짐 센터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사 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가. 내려가는 건 맞겠다는 거예요. 그 방안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해본 거고 이게 두 번째 방안입니다. 탑골로에서 이 표지를 일단 설치하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방안으로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인데 이걸 왜 고민했냐면 아까 긴급 제동 시설 고장난 차를 어떻게 멈추게 할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가능한 곳이 어딜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 이게 긴급 제동 시설입니다. 보시면 이게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가고 내가 고장났다 하면 갖다 때려 박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자간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위에 올라가 있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근데 길이가 있고 근데 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은 이 경사도 차량 무게 속도 표준 속도에 따라서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려면 너무 길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지역은 탑골로입니다. 탑골로 내놓고 사고 난 지점은 이게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거는 자갈이 아니라 이게 그 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와이어로 당겨주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 좀 저거보다 길이가 짧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게 긴급 제동 시설인데 이거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탑골로 사고 지점을 보시면 어때 사고 난 게 저기 탑골로 두 번 사고가 났고 여기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금천 그 벽산 상가 중위상가 그리고 여기가 그 여기서 제어를 못한 차가 여기까지 온 거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점과 저 지점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방통행의 제한인데 여기가 그 현재 시흥이동 주민센터입니다. 여기가 탑11로 올라가는 구역, 여기가 탑11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를 그냥 올라가는 일방통행으로 만들죠. 그럼 여기가 다 이렇게 다 갈 수 있어. 일방통행 여기까지 일방통행으로 만들죠. 라는 제한입니다. 그러면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을 내려가는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물론 제한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그리고 저쪽에 긴급 제동 시설을 탑골로 쪽에 만들죠. 거기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면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교통 전문가들이 따져봐야겠죠. 여기 쪽에서 따져보실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탑골로의 인도 좀 폭이 넓긴 하지만 탑골로가 폭이 넓어요. 근데 인도 한쪽은 폐쇄해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쪽은 이쪽은 폐쇄해야 되고 그 밑에 쪽에 지금 합동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가 있긴 한데 거기에 인도를 강화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단지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5단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5단지는 이렇게 갈 수 있는 6단지가 저기로 가려면 너무 돌잖아요. 너무 돌아요. 그러니까 6단지 분들은 반발할 건데 그러면 6단지 후문이 지금 폐쇄되어 있어요. 탑11 앞에. 그거 열면 돼요. 그거 열면 탑11에서 내려가면 된다. 그러니까 6단지 주민들은 어차피 차량 이용에는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5단지 하면 이렇게 돌고 가면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긴급 제동 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 저는 두 지역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탑골로 진입한 뒤에 240m 지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산이니까 좀 여기 끝에만 지점 곡선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군사 무슨 보호시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하여튼 여기다 뭔가 좀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아까 이 지점 말씀 계속 하셨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이게 벽산 중심 상가예요. 지금도 이거 화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의미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5톤 차량이 박은 거하고 작년 11월에 박은 차하고 충격이 너무 다르죠. 왜냐면 얼마나 얘가 세게 때려 박았냐에 따라서 여기가 튕겨나와서 어떻게 나갈까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를 중량 제한을 하지 않고 이걸 설치하면 분명히 튕겨져 나간다. 5톤 이상이 무거운 걸 때려 박으면 튕겨져 나가면 여기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중량 제한은 기본 되는 조건 하에서 수용차도 파열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다가 좀 만들면 어떤가라는 제안이에요. 물론 민간 땅입니다. 민간 땅이긴 하지만 지금 화단이니까 화단 부분이고 좀 더 강화해서 튼튼하게 좀 원래 사실 여기를 고민했었는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까먹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게 2021년에 8월 10월 달에 좀 저 사고 났어요. 그래서 동일 진학학원 차가 사고 났는데 제가 없어진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저희 신문사에서 2022년에 2월달에 주혜택 기자가 이거를 취재했어요. 들어가 저 차량 왜 계속 불법주차 있냐, 지나가고 있는 거. 근데 조 기자님이 뭐 핸드폰을 뺏기면서까지 취재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계속 싸우니까 결국에는 뒤로 간 거예요. 학원 뒤로. 그러니까 저거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계속 났잖아요. 저게 있었으면 사고가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안을 찾아보면 어떻게든 변화가 만들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을 좀 제안 좀 응원차 뉴스 다듬기자처럼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신문사 광고 신문 소식 들으시면 높은 제때만 들어오시면 된다 하고 하여튼 제가 4가지 정도 제안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안전지대 말씀하셔가지고 벽산 5단지의 화단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거기 중심상가에 거기가 이제 사유지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완충 이렇게 약간 커브길에다가 지금 그 펜스 설치해놓은 데 있잖아요. 원래 그 자리가 원래 주택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발제할 때 건물이 무너진 자리를 구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커브가 안전 급경사 커브를 약간 완만하게 한 것이 그나마 그 완충지대가 약간은 나왔던 것이 그 집 앞에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완파됐다 그랬잖아요. 그 완파된 걸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 회장님도 제안하셨지만 그 이번에 사고 난 카센터 자리를 차라리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학생들이 좀 뒤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거기로 완충지대를 조금 더 넓게 확보하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매입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를 해서 그 이번에 사고 난 그 카센터 자리 있잖아요. 간판이 다 뜯겨 나갔잖아요. 막 휘어지고 아마 취재하셨으니까 알겠지. 거기를 매입을 해서 완충지대를 좀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야 안 열리지? 다음으로 유디영 구의원께서 좀 생각하신 방안을 좀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네. 자료가 안 열리는데요. 인사 한번 하고 계시면. 안녕하십니까. 이상호동의 구의원 유지영입니다. 이게 금화로하고 저희 탑골로 관련해서 저도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좀 앞전에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세미나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시회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주민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저도 살고 있는 동네고 매일 출퇴근할 때 운전하면서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을 더 갖고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근데 저는 이제 구청하고 좀 협의를 조금 많이 했고 현황 파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숙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아까 내비게이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의논을 하다가 저도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좀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좀 알아보시고 이제 9개 정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회의 있기 전에 사전에 하나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현수막 같은 것도 빨리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생명을 담보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간과하지 않고 좀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 또 TFT를 이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갖고 온 거는 저희가 이제 주민 말씀 지금 오늘 같이 와서 들어보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방법을 전문적인 전문가의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 많이 모여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뭐 저희가 바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아까 그 준비를 잘 해갖고 오시고 여기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여기 이제 계신 우리 자치도 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저는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이나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이제 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를 그냥 이것만 해서 크게만 해놓고 요거를 네네. 그럼 그냥 간단히 그냥 요것만 지우시고 제가 그냥 네네네. 우선 아까 아이디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그 구청의 교통과랑 행정교통과하고 우선 회의를 한 두세 번 했고요. 또 거기에서도 문제점들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공무원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업무,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담당하신 분들의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당장 하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이 25년 정도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 훑어봤어요. 데이터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3년 안에 막 많은 사고가 잦아졌어요. 사고 나는 속도가 너무 잦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가져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주민 대표로서 좀 말씀을 좀 드려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 이 공청회 통해서 TFT가 이제 형성이 되고 하면 이제 바로 구청이나 그리고 금천경찰서 쪽에도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고 난 현황에 대한 거와 구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거고, 나중에 필요하면 배포를 그냥 해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우선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내주셨잖아요. 그거를 빨리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아까 저희 쪽에서도 생각할 때 팻말을 보는 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해외 일부 국내 그 외에 이렇게 여기 이제 출장을 다니잖아요, 지방에. 그러면 사골 다발 지역은 막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리를 듣게끔 하던가, 뭐 눈으로 안 되면 시각으로 깜빡거리거나 약간 그런 걸로 경고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25년 동안 위험한 저희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보고받은 거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6년도 지금 7월 아주 근교에도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내용은 다 이제 다 들으셨고, 우리가 물리적인 하중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우리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교통에 관련된 전문적인 분들이 좀 의견을 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용역도 제가 볼 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좀 협의했고, 경찰에 관련된 정보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 과실이 아까도 보면 아니고, 뭐 브레이크 파열, 그리고 수거 차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거 차량이 저희 이제 최기상위원님이나 우리 시의원님이랑 같이 회의하는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 계시고 회의할 때도 얘기가 됐거든요. 2.5톤 차량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 수거하시는 분들 차량이 아웃소싱해서 수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가 차량이 노후화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법하고 행정 부분의 취지에서도 이 부분은 조례나 아니면 기타 우리가 그 CCTV를 뭐 이렇게 달아서 벌금을 내고 그 과태료는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CCTV 하는 과태료는 금천경찰서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는 걸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4대 실행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진입 원천 차단을 하려면 AI 기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행정적인 차단이 필요하다. 눈으로 보는 행정이 중요하니까 소리를 내든 뭐 삑삑거리든 이거를 차단을 하든 그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조 개선은 급경사 도로에 대한 구조 개조는 저희가 여기 식자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선 깔면서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운전을 하니까 저기서 올라올 때 그 전에 있었을 때는 너무 가빨라가지고 저 키도 작는데 안 보여가지고 무서웠어요. 브레이크 밟고 있을 때. 근데 이번에 공사할 때 흙을 조금 완만히 했는지 올라왔는데 좀 보이고 조금 경사로워 조금 평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로에 원만한 어떤 경사로 도로를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시면 그 부분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 운전을 해보니까 저도 좀 수월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학로 보행 절대 보호 부분은 지금 아까 또 다 나오셨어요. 저희도 이걸 다 이제 얘기하고 만들어 온 건데 오늘 주민분들이 또 말씀 다 하셨잖아요. 저희가 생각한 것도 저 뒤쪽에 뒤쪽 지금 아까 뭐 문방구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예를 들어 저쪽에서 오는 우리 학생들이 파스타집 있거든요. 거기 골목이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우로해서 올라오면 차를 그래도 더 많이 안 만나고 학교를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랑 조금 의논해서 먼저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든 뭐든 저희는 어쨌든 서울시하고도 우리 이제 시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다음에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연관을 해서 종합 안전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금천구에서 좀 하셔야지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예산을 그쪽에서 제가 가져오라 그래서 그럼 얼마큼 들어갑니까? 라고 해서 예산 한번 뽑아보세요 해서 나온 예산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파열에 대한 뭐 방어에 관련된 것도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공간 확대를 하고 행정적 집중을 해서 아이들한테도 좀 이제 얘기를 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희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말씀해 주시는 얘기가 사실은 다 나와 있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제가 이 235동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말씀을 잘 듣고 이 TFT를 구성을 혹시 하게 돼서 막 하면 주기적으로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챙겨보고 개선 후까지 꼼꼼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동네 도로가 서울시 거가 있고요. 예를 들면 탑골로는 저희 구도로에 구돈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알림이 있을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희정 서울시의원님 네, 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 우상원 의원님 아니 인사말 네, 하여튼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발표하시겠는데 지금 구의 상황이 조금 좀 서로 대치 국면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우상원 의원님의 제가 잠깐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 235동 지역구 구의원 우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무거운 자리인데요. 제가 무거운 자리일수록 참 많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셔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관계자분, 구청 관계자분도 계신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 주에 경찰 과장님과 또 얘기를 하고 차담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또 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또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제가 또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발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발제를 준비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의원 부의원님들께서 상황 보고를 다 하실 거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보면은 이 동네 내부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도로과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입구를 막자. 그냥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야 해결될 것 같다. 아무리 이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자꾸 뚝딱뚝딱 만들어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2015년부터 25년도까지 해결하는 방안을 보면은 표지판, 옹벽, 가드레일, 무인 카메라 이런 것들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수막 이런 부분에서도 저도 이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그냥 매일 동네를 차로 한 바퀴 돌면은 현수막 자체도 안 보일 뿐더러 현수막도 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게 너무 사실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저희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온 방향은 사전에 입구를 막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입구 전에 한 500m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제가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민분들한테 제 생각을 얘기하고요. 또 이 도로과 팀장님이나 뭐 집행부나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또 주민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합산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냥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300m 입구 전에 차량 번호랑 차종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응 신호를 통해서 주차를 멈춥니다. 차량을 멈춥니다. 네, 그렇게 멈춘 상태에서 차종의 차에 차 번호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 우회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 아까도 말씀했듯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진입로의 표지판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집중적으로 우회할 수 있게 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집행부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닥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저랑 몇 번 대화를 하고 통화하신 구청 직원분이 계신데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다음 주도 저랑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네.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더니 안 된다가 너무 많았어요. 네. 여기 지금 주신 의견들 있잖아요.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제가 했던 생각들이랑 너무 비슷한들이 많았어요. 위에 뭐 차단기를 올려라, 뭐 내비게이션부터 뭐 안내판, 표지판 이런 거 다 제가 다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 80% 정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구청 직원분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격려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에도 이어서 박기정 서울시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지역 서울시의원 박기정입니다. 네, 문제의식과 현황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 제가 다 들어보면서 든 생각이랑 이후 이제 과정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유지영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우상훈 의원님, 유지영 의원님 그리고 저까지 돌아가면서 전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보고를 아마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관련한 내용에서 이제 중장기 방안 보시면 지금 조치 사항까지는 다 확인하신 거고,
중장기 방화는 무인 카메라 우선 설치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거 또 이게 구청 권한 아니죠. 그럼 이것도 그 경찰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금화로 이 다발 지점에 대한 개선 용역 지금 탑골로 금화로 2개 이제 하실 예정이십니다. 근데 이 용역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겠죠. 그냥 용역을 했는데 내용이 그닥 또 좋은 내용이 안 나오거나 내용이 또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면 또 그냥 또 말만 하다가 끝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요청하신 거는 용역 후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면 좀 지원해달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는 시흥동에서 이 문제만큼은 제가 이제 앞으로 임기 4년간이겠지만 4년 동안 이건 저는 지고 갈 겁니다. 어떻게든 예산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네, 이거는 제가 정말 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사실은 이거 경사가 너무 높은 게 문제잖아요. 저희 이거 산 어떻게 깎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산을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요? 경사로를 산을 완마당에 만들면 뭐 이렇게 깎으면 여기는 절벽되는데 이건 누가 어떻게 올라가냐고. 생각해보면 이미 급경사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근본적입니다. 이 근본적인 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방식이 이거는 근본적인 건 못 고친다. 그러면 이제 있는 데서 어떻게 보완하거나 바꿔나갈 것이냐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넘어가는데 사고가 정말 0%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 이거는 이 불안을 우리 주민들의 불안이 정말 해소가 될까? 저는 이 도로는 그대로라면 정말 해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서울시 공무원들 모셔서 놓고 저 여기 완만하게 만드는 방법 없냐고 여쭤봤어요. 이렇게 경사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지금 도로가 급경사가 시흥 이동 주민센터 정도까지가 급경사라고 치면 그거 더 밑으로 더 밑으로 해서 가는 방법 없냐고 여쭤봤더니 해주신 얘기 그 정도면 이제 재개발 단계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제가 사실 진짜로 그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동네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그럼 아이디어를 거기서 멈출 거냐? 저는 그럴 수 없다. 우리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처럼 주민 아이디어 계속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받은 내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계속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거는 계속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행을 했는데 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좀 과하다. 좀 많이 과한데 싶을 정도의 조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그럴 수 있게끔 계속 예산 투입하는 방식으로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해결 종료가 아니라 주민들이 좀 불안을 해소하려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점검 체계가 저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누가 듣죠? 이거 누가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의원들은 문제제기만 합니다. 사실 실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건 주민들과 의원들이 똑같이 문제제기해요. 근데 이거 실행하는 거 결국 또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두면 이거 계속 도돌이표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너무 답답하고 차라리 이런 점검 체계 자체를 아까 얘기하셨지만 TF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묶어두지 마시고 주민분들 몇 분 그리고 구청, 경찰서, 시청, 구의원, 시의원 모두 다 열어두고요. 기본 TF 구성원 만들어 놓고 이 구성 자체가 정기적으로 매 정기적으로 어디까지 실행했는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 건지 각자의 기관별로 책임을 지고 책임진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내용에서 안 됐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어디한테 물을 건지 예산이 부족하면 그건 서울시 의회가 아니면 그 관련한 실행 체계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가 줄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민분들이랑 또 공론장 한번 더 열고 이런 방식으로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야 주민들이 불안이 해소가 된다. 저는 이제 구조적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향후에 이제 실전 플랜으로 당장으로 보면은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만 우선 잘 취합해서 다음 TF 자리에서 하나하나 아이디어 주셨던 거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다 불러다가 체크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 아이디어 안 되면 또 다음 아이디어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체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체크를 또 계속 해나가는데 안 돼? 그러면 사실 저는 시흥 이동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공론장 또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어서 또 아이디어 받고요. 그간 받았던 아이디어가 왜 안 되는지 이런 설명도 주민들한테 다시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피드백이 있어야 주민분들의 불안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던 이 TF 구성하는 날짜도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지정하나. 저는 9월로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9월 내에 TF 구성을 해서 저는 향후에 이 TF 만들어지면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가겠습니다. 다 같이 가서 주민 단기 과제 먼저 처리하고 중기, 장기 과제 하나하나씩 과정 설명 다 체크해 가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향후에 이제 우리 구청에서 금화로 탑골로 개선 용역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오늘 했던 이 아이디어가 용역 안에서 체크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누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이분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는 게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오히려 주민분들이 더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와요. 왜 사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너무 잘 아니까. 정작 전문가분들은 이 동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와서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다면 그냥 주민분들이 주신 아이디어가 실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데에 전문가 의견을 받으면 된다. 용역의 프로세스가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나 그냥 맡겨서 알아서 해서 주세요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신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의 방식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거기 중에서 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 실행 플랜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민의 안전엔 정말 적당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 우리 가족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다치셨던 한 분도 저랑 같이 활동 많이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그 상황을 인식하고 싶지도 않다고 얘기하시고 끔찍하다고 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는 그 사고를 겪었다는 걸 보고 이건 진짜 내 문제다라는 생각 정말 크게 했고 지금도 저도 계속 우리 공무원 엄청 닥달하고 막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다 그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의회 그 현장 민원과에서도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이 안심할 수 있으실 때까지 같이 책임지고 끝까지 같이 챙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굳이 나오셔서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을 또 굳이 내셔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시고 막 판넬까지 만들어 주시고 우리 기자님 막 아까 보시죠 전문가인 줄 아셨어요.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내 가족 내 이웃이 다칠까봐 내 가족 내 이웃이 정말 큰일 날까봐 그 마음 하나로 다들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니까 대책을 꼭 같이 찾아보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